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지난 11월 1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 때문에 2004년 유죄 선고 이후에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구체안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국방부에서 밝힌 대체복무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복무를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제도가 정착되고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복무 분야나 복무 기관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병역 거부 관련해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 또 가석방된 사람들, 대체 복무를 그럼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석방된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를 거고요. 예. 이분들은 형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체 복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 제도가? 요게 6월 28일 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 그 헌재 결정이 2020년 1월부터는 새로운 병역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체 복무 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교정시설 하면은 쉽게 말하면 교도소잖아요. 교도소, 구치소 등입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같은 그런 이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재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직접 이렇게 이 배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강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교도소, 구치소 외에도 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복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다양한 시설, 복무지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교정시설만을 최종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 대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네.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 합숙시설을 갖추지 않았고요. 네. 또 기관이나 분야에 따라서 복무 강도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대체 복무 이 방안을 찾을 때, 방안을 고려할 때 생각했던 기준들이 현역병 이상의 복무 강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형평성 차원에서 현역병처럼 이 합숙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서 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네. 또 하나 소방시설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현재 의무 소방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점, 네. 그리고 복무 강도 면에 있어서 이 교도소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저희가 배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고 얼마나 근무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결정할 때 공초회 같은 것들도 많이 거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 헌재 결정 이후에 네. 기본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이 이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거기서 아주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또 이 관계 분야 전문가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 자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청회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기타 좌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네. 36개월로 정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체복무제가
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기준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대체 복무들이 있습니다. 현역의 근무를 대신해서 하는 대체 복무들이 예를 들자면은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이나 네. 뭐 전문 연구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36개월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최종 안이 36개월로 정해졌지만 그 전에 논의됐던 또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국제기구 권고가 그러니까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개월과 36개월이 가장 이 주된 이 대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육군이 18개월 근무합니까? 육군이 현재는 18개월이 아닌데요. 예. 지금 복무기간 단축 중에 있어서 그게 단축이 완료되면 18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해군이나 공군 쪽은 어떤가요? 해군은 그 단축이 완료되면 20개월, 네. 공군은 22개월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36개월은 그 뭐 육해 공군과 비교해서도 일정 정도의 그 시간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육군이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 18개월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주는 것을 감안해서 대체 복무 기간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병역법에는 현역병도 그렇고 사회복무도 그렇고 기본적인 복무 기간에다가 이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6개월로 시행을 하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 변화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이 법에도 이 규정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일부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집총 거부를 이유로 이제 대체 복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복무를 마치고 나면 예비군 민방위까지 또 가잖아요. 네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예비군 훈련 지금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이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이 대체 복무에는 네. 현역을 마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상 중에 네. 이런 그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또 처음부터 대체 복무로 마친 사람의 경우에도 현역의 예비군 복무에 상응하는 그런 그런 기간에 복무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 입대할 때 처음 받는 기본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기본 교육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 집총을 거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무할 분야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자,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과 함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제 집총 거부로 해서 이 대체 복무 계속 요구가 있었기도 했는데, 네. 종교적인 이유 말고 다른 사유로도 이 대체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종교적인 사유에 의한 그런 이 입영 집총 거부가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이 평화주의자랄까 이런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그분들이 그런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안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규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양심적인 종교적인 것에 의한 거부인지 아니면 병역 기피를 난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교도소에서 근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경력, 아직까지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심사를 하게 되고요. 또 대면 면접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6개월 교도소 근무라면은 그 근무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네. 병역기 피해 수단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복무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대체 복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교도관으로도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경비교도관이라는 제도였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의무소방관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은 대체복무의 한 형태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제도와 다른 점은 그 경우에는 경비교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업무는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성격은 그 경비교도 복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역기 피하기 위해서 뭐 의료 기록을 위조한다거나 뭐 고의로 뭐 체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또 문신을 시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대체 복무를 하다가 뒤늦게 이게 제시한 것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은 현역으로도 다시 근무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거짓된 자료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이 된 게 발각이 될 경우에는 편입은 취소되고 그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병역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본 적도 있었고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니까 이 대체 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뭐 지뢰 제거반에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징벌적인 내용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긴 합니다만 추운 겨울에 휴전선 지키고 있는 일반 사병들과 비교해봐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역병들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은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병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많이 했었고요. 의견 수렴도 최근에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결국은 핵심적인 그 쟁점이 복무 기간이다 보니까 복무 기간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일반 국민 같은 경우 한 43%, 현역병은 뭐 상당히 높습니다만 77% 정도가 36개월을 지지했습니다. 요 설문 대상이 됐던 기간은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요 4개 이 안을 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네.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거는 이 현재 결정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종교적 이유 또는 신념 이런 것 때문에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 감옥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면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추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체 복무 내용 국방부가 밝힌 정리해보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군 복무든 대체 복무든 좀 우리 젊은이들이 공평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 역시도 좀 공정하고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이남호 인사복지실장과 함께했습니다.